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가 이상재기하고 똑같이요. 재판하면서 이제 그 국민 배심 재판을 해달라고 이제 그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배심 재판. 야, 이런 경우는 이게 저 뇌물 사건이나 전직 대통령 사건에 처음 봅니다. 우리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부터 여러 이제 그 재판이 있었죠. 근데 그 전직 대통령 사건, 더군다나 이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뇌물 사건에서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다. 이거는요, 한마디로 그 인민재판, 여론재판 해가지고 빠져나가겠다. 이런 게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금 좌파 여론이 높으니까 지금 좌파 세상이잖아요. 이재명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 특히 좌파 국민들 배심은 해가지고 내가 그 빠져나가 보겠다. 이게 바로 인민재판이고 저는 여론재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배심제 그 기억나시죠? 2008년도에 도입됐는데 거의 이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통계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 전국에서 674건을 신청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십만 건의 사건 중에 국민 참여 재판 하자는 거는 674건만 신청을 한 거예요. 문재인처럼. 근데 그 중에서 법원에서는 딱이 95건만 받아줬습니다. 8건 중에 1건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십만 건의 형사 중에 딱 95건만 이제 그 국민 참여 재판한 거예요. 8건 신청 중에 1건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 문재인이가 국민 참여 재판 해달라 이랬는데 법원에서 받아줄까 안 줄까? 뭐 저는 안 받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8건 중에 1건 하는데요. 이 어려운 이게 법률적인 쟁점을 일반 국민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결국요, 문재인이가 여론, 지금 이게 특히 좌파 여론, 이걸 이용해서 이게 그 빠져나가 보자. 이런 데 그 꼼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실제 문재인이가요, 이 사건을 이제 그 처음에는요, 어디로? 자기가 이제 그 살고 있는 데가 양산이잖아요. 양산.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에서 울산으로 양산을 담당하는 게 그 울산법원이죠. 따라서 이제 그 서울서 하지 말고 울산으로 옮겨달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신청을 했죠.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상직이하고 공범이잖아요. 돈을 주고받은 타이스타제 이상직. 근데 이상직이는 전주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든요. 이상직이는. 그러니까 이상직이는 이게 전주에 구속되어 있으니 전주로 옮겨달라. 이렇게 주장하고요. 문재인이는 나는 이게 양산에 사니까 울산 옮겨달라. 그러면 이게 사건을 쪼갤 수가 없잖아요. 둘이가 이게 주고받은 공범인데 쪼갤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서울에서 그대로 하는 걸로 일단 결정은 났습니다. 문재인 재판은 이게 서울서는 한다. 다만 이제 그 배심원으로 하자고 이제 그 둘 다 신청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그 다음 기일에까지 어제 그 첫 기일했으니까 다음 기일에까지 이제 그 결정을 하겠다. 배심 재판 이런 데 그 했고 다음에는 이제 그 7월 달에 재판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배심 재판을 할지 안 할지 이걸 이렇게 결정하겠다. 9월 9일이네요. 국민 참여 재판 진행 여부는 9월 9일 열리는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런 데 기사입니다. 이 재판도 빨리 해야지 뭐 9월 9일이 또 2차 준비기일 이것도 너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그 재판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것도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조현옥이라고 있거든요. 인사수석. 조현옥은 이제 그 어떻게 되냐. 요거는 이제 그 병합 안 하기로 한답니다. 조현옥은 이제 그때 직권남용이거든요. 미리 이상재기를 내정해놨고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미리 내정을 해놓고 인사 절차를 진행한 이게 바로 직권남용인데 이거는 재판도 많이 진행됐고 공소시효가 이제 그 직권남용은 7년으로 짧기 때문에 미리 기소가 됐어요. 따라서 이제 그 미리 재판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조현옥 인사수석이 따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하고 이상직이만 서울
중앙지법의 그 형사 21부입니다. 원래 21부가 중요사건 많이 하죠. 거기에 이현복 부장판사입니다. 상당히 원칙 판사입니다. 이현복 부장판사가 중앙지법 형사 21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그 관할이라는 게요. 관할은 이게 법에 보면 두 개거든요. 첫째는 이게 주소지 관할이 있고, 그 다음에 범죄지 관할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주소지는 양산이고, 그 다음에 이상적이는 전주인데, 쪼개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장 중요한 게 그 범죄지거든요. 모든 이게 그 범죄가 청와대, 서울에서 이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든 정인들, 특히 그 임종석, 그 다음에 조국, 이런 자들이 그 참고인 조사를 받았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정인들도 지금 서울에 있고, 범죄지가 서울이다. 그리고 이상직과 문재인이가 쪼개져 있잖아. 전주와 양산. 그래서 이제 그 서울지방법은 21부에서 개소하기로 했다. 요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그 문재인이가 어떻게 이런 게 뇌물죄는요, 법리가 아주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족끼리가 과연 이게 그 직접 뇌물이냐, 또 이게 제3자 뇌물이냐, 그 다음에 그 부정한 또 이게 청탁이나 이런 게 있느냐, 대가성이 있느냐, 이게 또 상당히 복잡하고요. 정인도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배심 재판이라는 거는 국민 참여 재판 저도 딱 한 번 해봤어요. 옛날에 제가 대구의 그 살인사건에서 남동생이 자기 누나를 죽여버린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배심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7명을 무작위로, 원래 이 명단이 있거든요, 법원에. 그 중에 7명을 추려가지고 배심은 딱 앉아있고, 그 다음에 검사가, 여자 검사 있고, 재판부가 있고, 제가 이제 그 변호인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를, 거기 남동생이 누나를 죽였는데, 어머니를 이게 정인 불러서, 어머니가 이게 정언하면서 남동생이 선처를 해달라. 왜냐하면 이게 그 남동생이 약간 정신질환이 있었는데, 근데 누나는 죽었지만, 누나가 정신질환이 있었고, 누나가 죽은 사람이 정신질환이 있었고요. 남동생이 이거 죽인 건데, 근데 이미 누나는 죽었지만, 남동생까지, 아들까지 중형을 때리면 부모님에게 어머니 마음 어떻겠냐? 제가 이제 그 어머님을 정인 세워가지고 신문하고, 그 다음에 그 변론을 하는데 하루에 거의 끝내야 돼요. 배심원들에게 여러 번 놓을 수가 없잖아요. 바쁜데. 일반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배심은 제가 이게 변론을 했더니,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진짜 제가 이게 좀 어머니 불러서 이게 숙연하게 했더니, 어떤 배심원이 그 손수건을 꺼내가 눈물을 닦고 있더라고, 눈물을. 그래서 이게 나중에 봤더니 그 배심원이 3년 6개월을 써냈어요. 3년 6개월. 살인사건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평균 5년 받았습니다. 원래 살인사건은 이게 뭐 20년, 25년 놓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제 자랑이 아니고 변론해가지고 7명이 평균을 하는 거예요. 배심원. 평균해가지고 그 5년 제가 받은 이런 그 사건을, 제가 살인사건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배심원 재판은 게 법리적으로 간단하면서 누구나 알 수 있고, 이렇게 좀 특이하잖아요. 남매가 동생이 누나를 중에 이런 데 사건에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한번 알아보자. 이게 그 국민 참여 재판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사건은요, 어떻습니까? 정인이 수백 명이다. 정인이 수백 명이야. 그럼 이게 재판 정인 부르면, 배심원 재판하면, 그럼 이게 배심원이 재판할 때마다 하루 종일 나와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럼 이게 배심원이 전문 판사도 아니고 다 생업이 있고 직업이 있는, 뭐 교수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인데, 문재인 재판 몇 년 동안 매일 넣어가지고 정인신문할 때 매일 지켜봐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이야기죠. 이거야말로 여론재판, 그 다음에 인민재판 하겠다는 이런 게 의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건의 성격상 도저히 이거는 배심재판이 불가능한 재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현복 부장판사는요, 배심재판 신청, 원래 8건 신청하면 1건 되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통틀어가 95건밖에 없었던 이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제 당연히 저는 국민 참여 재판은 말이 안 되고, 법원에 의해서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요, 문재인이가 문다이를 위해서 사회가 취업이 안 되니까 토리게임즈부터 다 문재인이가 직접 나서가지고 취업을 알선하고요. 그리고 또 토리게임즈가 망하고
또 이게 안 되니까 이상직위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이사장 시기 주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태국에 이미 비행기 한 대 없는, 태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한 대 없는 이게 페이퍼 컴퍼니, 진짜 이게 매출이 몇백만도 안 되는 이런 이게 페이퍼 컴퍼니에 임원으로 해가지고 연봉을 얼마 주는 겁니까? 거기에 2억 1,700입니다. 거기에 주거나 모든 이게 그 학비까지 다 줘가지고 우리 역사상 현직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그러면 이게 경호비용이나 얼마나 듭니까? 이런 이게 시대의 뇌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김정숙이가 문다현한테 막 5천만 원씩 여러 번 이게 현금 특활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다현은 그걸 가지고 다시 환치기처럼 다시 이게 경호원 계좌로 국내로 가져와가지고 집을 이게 3번 옮겨 다니면서 투기를 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이런 게 시대의 범죄다.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유죄가 되면 이게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징역 10년이 넘는다. 이 말은요, 판사가 이게 깎아도 장량 감경해도 어차피 이게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최저형이 5년 이상이 됩니다. 법정형이 10년 이상이면 판사가 장량 감경해줘도 결국에 2분의 1밖에 못 깎으면 5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집행유예가 안 되죠. 집행유예는 징역 3년 밑으로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다. 따라서 이게 집행유예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게 제일 장기입니다. 따라서 이게 유죄가 되면 문재인은 무조건 징역 5년은 살아야 되는 엄청난 이게 재판입니다. 이걸 이게 참여 재판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 뜻을 좌파들 딱 모아가 국민들이 무죄하면 무죄 노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전문적인 판사가 제대로 판단해야 될 이런 사건이고, 특히 정인이 수백 명이 되는데, 그러게 참 국민들이 어떻게 그 정인 신문을 다 참여해서 본다는 겁니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문제에 짓거리하고 있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조국 사건부터 이게 별의별 사건 다 봤지만 이런 이게 대통령 사건에 국민 참여 재판해달라 이런 걸 이게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이죠. 정말 이게 문재인도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김정숙이 문제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만 이게 마녀사냥식으로 수사합니까?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보면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김건희 여사에게 10몇 년 전에, 20년 전에 주가 도이치모터스 이게 녹취록이 나오냐니 떠들면서 그거 다 이게 자동 녹음되는 건데 미래에서 직원들하고 주식하다 보면 그게 무슨 주가 조작이 증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최재형 참칭 목사 백, 그 다음에 건진, 이것도 이게 건진이 배달 사고 낸 게 분명한데 김 여사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걸 이게 건진한테 받으면요, 바로 이게 코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게 옵니까? 이런 배달 사고 수수료 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게 특검한다고 떠들잖아요. 그 돈들이가. 그러면 김정숙이는요, 아니 특활비 5천만 원씩을 몇 번 보냈냐고. 양일에서부터 유송아 막 이렇게 5천만 원씩 몇 번 보냈냐고요. 그러게 특활비 가지고 구두 사고 옷 사고 얼마 샀냐고요. 근데 그건 왜 특검 안 합니까? 왜 김정숙이는 수사 안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수사 안 하느냐고. 그러면 김혜경이는요, 김혜경이는 아들 이동호가 도박한 돈만 이게 3년간 2억 3,200이야. 도박한 돈만 2억 3,200이라고. 그 돈 누가 주냐고. 수입이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이재명이가 5천 준 게 또 있더라고. 그러면 이게 도박한 게 얼마냐고요. 총. 제 말은 그것도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버카를 배소연이가 계속 김혜경하고 썼잖아요. 왜 그거는 기소중지합니까? 그거는 왜 기소중지합니까? 가방 300만 원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건 나라를 뒤흔들더니 그러면 이게 버카 쓴 게 얼마냐고요. 그 다음에 위정한 것도 있잖아. 우원식 부인하고 신경에 위정한 것도 있잖아요. 자기가 현금 다 냈다고. 따라서 김혜경, 김정숙도 같이 특검해야 된다. 같이 특검하자. 왜 김건희 여사만 하느냐. 이것도 제가 분명히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하고요. 하여튼 진짜 문재인이가 황당하다고. 어떻게 이걸 인민재판하겠다고, 여론재판하겠다고 국민참여재판에 신청한 말도 안 되는 게 짓거리 하고 있다. 이거는 바로 기각시키고 법원에서 빨리 재판해서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송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이런 걸 매관 매적이랍니다. 어떤 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딸 사이가 돈을 갖다가 일도 안 하고 비행기 빗자도 모르는 놈이 돈을 받아가는 이거야말로 최악의 매관 매직이다. 철저히 수사도 몇 년 걸렸습니까? 그게 겨우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4년 만에 기소된 거 아닙니까? 법원은 신속하게 재판해서 반드시 문재인을 징역 5년 이상 최저 원래는 법정이 10년 이상이죠. 5년 이상 법정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